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간암 1차 치료제. 자, 내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중국 의료보험 목록에 정식적으로 이제 포함되면서 시행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간암 2차 치료제로 판매 승인이 되어서 되어 있던 부분이고, 올해 2월 달에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캄넬리주맙 이 병용요법 관련해서 간암 1차 치료제로 2월 달에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요. 자, 현지 이제 기사입니다. 중국 의료 트리뷴 관련해서 어제 날짜로 베이징에서 출판되었던 이 소식인데,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구글에서 바로 이제 번역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이 이제 리보세라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에서는 아파티닙, 아이탄으로 이제 팔리고 있고,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루카라는 어떤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간암 1차 치료 의료보험 이 카탈로그에 포함되어서 중국 이제 간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밝힌다. 이 어떤 이제 약제들이 규제기관에 최종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보험 적용이 이제 어느 시점에 되느냐. 이게 상당히 좀 이제 매출단의 성장에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닉 관련해서 의료보험 카탈로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로도 현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청이 23년 12월 13일 내년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국민의료보험 목록 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캄넬리주맙과 아파티닙이 의료보험에 포함된다. 간세포암 암중 환자의 1차 치료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암 관련되는 부분 내용도 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하게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연으로 보면 어떤 사이트에는 100만이 넘게 나오고, 여긴 또 한 90만 명. 근데 사망자가 이제 한 83만 명. 진단도 이제 이 정도로 받으시고, 사망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 83만 명. 2020년 자료로 추산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간암으로 신규 발병하고 사망하는 부분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이 가격이 어세서 수요를 가능할 수 있는 경제력이 기반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미국 시장이 제일 큽니다. 한자라든지 이런 데이터상에 나오는 것은 이제 중국 관련되는 부분이 45%, 47% 이렇게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시장의 어떤 실제 약품의 어떤 규모로는 미국이 한 7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우가 좋지 않고, 예우라고 하는 말은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우라고 보통 쓰니까 이 질병 이후에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예후가 좋다 나쁘다,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5년 생존율 자체가, 암의 평균 자체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기술이라든지 조기 발견, 갑상선 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5년 생존율 자체가 60% 이상 정도 되는데, 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 자체가 굉장히 좀 낮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질병 상태도 좋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추산한 게 737억 위안이니까, 이거 하나로 이제 따져도 상당히 이제 큰 규모라고 보셔야 되겠죠. 남성이 이제 여성보다 현저히 높고, 중국의 또 간암 평균 발병 연령이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압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험으로 이제
처리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고 이 약물의 어떤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취지를 뭐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감넬리주막과 아파티닙, 진행성 간암, 진행성 간암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원발성에서 이제 절제를 해가지고 이제 잡을 수 없는 수술하기 이제 힘든 어떤 이제 진행성 뭐 요런 암들이 이제 진행성 간암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전신 치료를 써야 됩니다. 그 주사나 이제 경구용으로도 혈액을 통해서 이제 전신에 반영하는 게 이제 전신 치료제 기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이런 어떤 치료법의 어떤 급속한 발전이 HCC 간세포암에도 있었죠. 그래서 바이엘의 이제 소라페닙이 나오면서 1차 치료제로서 이전에 어떤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생존율 향상에 좀 기여를 못했는데 소라페닙이 이제 나오면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로 이제 장기 생존 요구 OS 값을 한 2, 3개월 늘리는 어떤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18년도에 에자이의 렘바티닙이 나오면서 소라페닙이 부작용이 심합니다. 이게 뭐 손발, 이게 피부가 벗겨지는 수죽 그 증후군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렘바티닙은 이에 비해서 고혈압 정도로 부작용이 조금 낮고 둘 다 이제 멀티 타켓 티로신 키나제인데 렘바티닙이 소라페닙보다 우월성보다는 비혈등성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장기 생존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조금 이제 둘 다 그렇게 큰 어떤 OS 값에 향상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면역 항암제가 2014년부터 나오면서 간세포암에도 적용 시도가 계속 나오다가 결국 이제 2020년도에 로슈, 작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허가가 되면서 이 간세포암종의 어떤 치료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요. 중국에서는 이 2017년, 18년, 19년 요럴 때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개발과 이제 승인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접근들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대비해서 면역 항암제를 썼을 때 향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에즈모 때 이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카레스 310 관련해서 OS 값이 사상 최초로 20개월이 넘어서 22.1개월 나왔고요. PFS 값도 우수하게 좀 나왔고, 이제 약의 부작용도 안전성이 양호한 흐름으로 결과 발표가 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이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상당한 어떤 생존 혜택을 가져다 주는 어떤 데이터 값의 임상들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2차 지표인 ORR이라든지 DCR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값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캄넬리주막과 아파티닙의 반응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제 암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런 이 시간 개념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효과 발현이 빠르고 완화율이 오래 지속되면서 치료 계획의 효과를 빠르게 인지하고 환자의 질병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 치료에 대한 환자의 어떤 자신감이 크게 향상된다. 그래서 캄넬리주막과 아파티닙의 간세포암 1차 치료에 승인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면역 복합 소분자 표적 치료제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PFS 값과 OS 값은 란셋에도 게재되어서 중국 연구의 어떤 국제학자들의 인지도 향상과 품질이 검증되었다는 것에 충분하다. 그래서 란셋에 이렇게 국제적인 SCI급 학술지에 게재가 된다는 말 자체가 이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캄넬리주막과 아파티닙에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면 진행성 간암 환자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죠. 그 요약을 해서 이제 끝마무리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캄넬리주막과 아파티닙이 모두 의료보험에
이 포함이 되어서 이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게 확실하게 혜택을 줄 것이다. 기대 수명을 연장시키고 더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생존의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번 가입에서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 간세포암 치료 프로그램이 3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12월 13일에 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측면에도 이제 좋은 어떤 이제 요소들이 계속 이제 여기저기에서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